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나이 들면서 섭섭하지만 몸의 기능이 좀 약해지는 건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팔다리의 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면역 기능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죠. 자, 그러면 눈은 어떨까요? 좀 침침하고 흐릿해 보이고 그리고 휘어져 보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노화의 증상일까요? 아니요. 하나 체크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망막 질환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50대가 넘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망막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과 전문의 곽현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안과 전문의 곽현덕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망막 질환을, 안과에서 특히 망막 질환을 많이 보시고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궁금한 여러 가지 망막 질환들 한번 여쭤보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막이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 기관인지부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죠, 선생님. 네, 망막이란 질환은 눈 겉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네. 눈 가장 안쪽에 예. 위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눈이라는 기관이 카메라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요. 지금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필름에 해당하고 지금 디지털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이미지 센서에 해당하는 부위가 예. 망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뒤쪽에서 이제 상이 맺히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들어온 빛을 인식하고 이미지 처리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자주 얘기하게 될 게 망막이라는 말하고 또 황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황반은 뭔가요? 말씀드린 대로 망막이란 부위가 안구 뒤쪽을 대부분을 위치하고 있는데 예. 황반이란 것은 그곳에서도 가장 정중앙 빛이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빛이 맺히는 정중앙 부위로 황반이라고 하고요. 예. 중심 시력의 90% 이상을 황반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망막이 있는데 그 망막의 중간에 가장 중요한 부위 정도 되겠다. 네, 그렇게 예.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황반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른 망막의 다른 부위가 다 기능을 잃다고 생각하면은 예. 주변의 시야가 줄어들겠지만은 예. 황반만 정상이라면은 어. 중심 시력은 1.0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황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마 이 황반의 그 문제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어디쯤 되는지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망막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나요? 이전에는 망막 질환이라고 하면은 망막 박리라든가 아니면 당뇨 때문에 생기는 유리체 출혈 이렇게 수술로서 해결하는 질환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평균 연령이 많이 증가하면서 노년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0세 이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실명을 유발하는 1위 질환이 노년 황반 변성이라는 병이고요. 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 노년 황반 변성 때문에 실명하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당뇨 망막 병증 또는 유리체 출혈 같은 질환도 있고 네. 망막 박리 뿐만 아니라 유전성 망막 질환 등 다양한 병이 망막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질환 한 3가지 정도를 추려서 오늘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망막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환자들은 어떤 게 불편하고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질환마다 다양한 전조 증상 또는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심 시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책이나 뭐 요즘 많이 보는 스마트폰 같은 걸 봤을 때 네. 가운데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인다. 예. 휘어져 보이거나 예. 때때로는 가운데 부분이 새까맣게 안 보인다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찌그러져 보이거나
휘어 네, 보이거나 네, 굴곡돼 보인다고도 많이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까맣게 그냥 네. 안 보이거나. 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약간 늦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질환이 좀 많이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 그거 뭐 그러니까 날파리 날아다니는 것처럼 네. 느껴진다. 뭐 비문증 이런 네.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비문증 같은 경우는 망막박리라는 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 대표적인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예. 비문증이 있다고 반드시 망막박리인 것은 아니지만은 비문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꼭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비문증이 있다고 해서 날파리증이 있다고 해서 다 망막박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 네. 검사를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 이게 비문증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서 발생한 하나의 노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예. 눈 안에 그 망막과 수정체 사이에 유리체라는 깨끗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안에 꼭 뭔가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물체가 생기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자연적인 노화 과정 중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망막박리가 생겨서 망막 열공이라는 것이 찢어지는 부위를 말하거든요. 예. 어디가 찢어져 있거나 또는 망막에서 출혈이 생겨서 비문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 것은 병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비문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내 비문증이 병적인 거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투명한 날파리 같은 게 날아다니면 그냥 일단 안과에 한번 오셔서 이게 심각한 건 아닌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날파리증인지 네. 요거 구별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요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네. 예. 왜 그런 거예요? 조금 의학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예. 이 망막이라는 조직이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뇌 조직이랑 거의 동일한 조직이라고 기원이 똑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손상을 받으면은 이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네. 더 비가역, 그러니까 치료가 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 변화가 생기기 전에 예. 빨리 치료를 해준다면은 어느 정도 시력을 보존할 수가 있고 더 추가적인 시력 저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망막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님께서 좀 수술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너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네. 시력 회복이 안 되더라.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런 시신경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파괴가 돼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추가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중심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기 전에 건강하실 때 건강 검진을 받으시는 게 되게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국가 검진 같은 경우는 안과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본인 부담을 하셔서라도 안과에 한 번씩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거, 요거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시력 저하가 미리 나타나지 않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안과 검진을 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혀 눈에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검진을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는 얘기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느냐? 예, 어떤 분들이 더 망막 질환 같은 경우는 대개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년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50세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가 노년 황반 변성이라고 진단 내리는 그런 특이적인 소견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는 많이 검진을 말씀드리고 또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당뇨 망막병증이 발생했는지 예. 아닌지에 대해서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 네. 또는 되게 근시가 심하다거나 최근에 눈에 심하게 외상을 입었다거나 예. 백내장 수술 같은 것을 받았던 경우에도 네. 다른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검진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반변성도 선생님이 건성이 있고 습성이 있고 그렇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드루젠이라고 말하는 노란색 침착물이 쌓이는 형태는 건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망막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물이라든가 피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조직이고 말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침착물만 쌓인 상태는 그냥 건조하다고 생각해서 예. 영어로는 드라이하다고 하고 저희는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 상태가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가끔씩 그 영역에서 없어야 될
비정상적인 혈관, 저희가 신생혈관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네. 또는 신생혈관 틈을 통해서 혈액에 있는 물질들이 빠져나와서 신경 밑에 물이 차거나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축해지겠죠. 예. 그래서 습성이라고 부르고요. 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실제로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형태는 습성 노년 황반 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생 새로 혈관들이 생기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눈에서는 새로 생기는 혈관들은 다 안 좋은 거. 아무래도 새로 생기는 혈관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예. 출혈도 잘 생기고 예. 원래 망막에 생기는 혈관들은 틈이 단단해서 뭔가 빠져나오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신생혈관 틈으로는 그런 물 같은 게 빠져나와서 신경 밑에 물이 예. 차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신생혈관들을 잘 억제시켜 주는 게 습성 노년 황반 변성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 일단 제가 이제 이해한 거는 건성보다는 습성이 위험하고 네. 습성은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한다. 네, 습성은 빠르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급속도로 이제 시력이 떨어지면서 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안심되는 것. 건성부터 선생님 알아보죠. 내가 검사를 해봤더니 지금 황반 변성이 약간 있는데 건성이에요라고 얘기를 들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건성 황반 변성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예. 경과 관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치료도 안 되는데 왜 검진을 해야 되냐? 건성 황반 변성이 있는 상태에서 습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 빨리 찾아내서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검진을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검진을 함으로써 건성 황반 변성 이외에 다른 질환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을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검진만 하시면서 요거 드세요 하면서 무슨 영양제 같은 거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건성 황반 변성이 있는 환자들한테 이런 성분을 먹여봤더니 그 진행이 조금 느려지더라. 예. 만약에 뭐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조금 줄여준다는 그런 연구가 확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 저희가 뭐 아레즈 연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 아레즈 연구에서 어떤 성분들이 들어간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황반 변성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요 성분이 들어간 눈 영양제를 꼭 드세요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표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네. 한번 조금 낯익은 이름들도 나옵니다. 네네. 뭐 루테인 이런 네. 게 나오는데 루테인이 뭐 눈 건강에 좋다 그래서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네.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만 드시면 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루테인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제가 표에 나오는 저 성분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성분을 드시는 게 좋고요. 예. 사실은 용량까지도 정확하게 맞춰 있는 것을 드시면 좋은데 예. 저 용량이 정확하게 맞춰진 제품들이 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용량도 비슷하고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 표에서 보시면은 아레즈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렇게 아레즈 1에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담배를 피는 분들에서 저 성분 때문에 약간 폐암 유발률이 높아져서 아레즈 2에서는 베타카로틴이 빠지고 루테인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아레즈 1 포뮬러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아레즈 2 성분으로 대부분 말씀을 드리고 예. 그걸로 사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건성 환반 네, 변성에서 건성 황반 변성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한쪽 눈에 습성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은요. 반대쪽에 건성 황반 변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영양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저런 구성으로 드셔야 그나마 이제 도움이 좀 됩니다. 네. 그리고 건성이라 하더라도 이제 계속 건강 검진을 받으시면서 혹시 이게 습성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다른 망막 질환이 또 생기지는 않는지 계속 감시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왠지 느낌상 그러네요, 선생님. 이게 초기 치매 같은 느낌. 뭐, 눈에 생기는 약간 초기 치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번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걱정은 이제 습성일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습성 황반 변성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습성 황반 변성은 신생혈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신생혈관에서 억제시켜주는 눈 주사를 맞게 됩니다. 눈 주사요? 네, 주변에 보시면 눈 주사 맞으시는 친척분들 한 분씩 계실 겁니다. 예,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으시는데 주사
바늘이 작겠죠, 선생님? 네, 아주 작은 예. 바늘이라서 예. 이렇게 뭐 눈에 구멍이 숭숭 나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프지 않나요? 저만 마취를 시행을 하고 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통증은 없으시고요. 이렇게 맞는 건 아니라더라고요. 네, 정면 옆으로. 각막에 맞지 않고 옆으로. 눈 흰자, 공막이라고 보이는 그쪽으로 맞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주사를 맞으면 이게 이제 그 혈관 안 생기게 하는. 이렇게 신생혈관을 모두 없애주지는 않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신생혈관의 구조 이상으로 생기는 그런 불편한 문제들을 조금 감소시켜주고 억제시켜주고 예. 활성도를 조금 억제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이제 어느 간격으로 얼마나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처음 환자분이 습성 노년 황반변성을 진단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면은 예. 4주 간격으로 일단 3번은 주사를 맞습니다. 예. 4주 간격 3번을 주사 맞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신생혈관의 활성이 다시 생기면서 네. 재발을 하느냐 네. 안 하느냐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재발을 하는 간격에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주사를 맞을 것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건성 습성 하니까 이게 무슨 사우나 얘기하는 건가 싶으실 것 같아서 요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어떻게 선생님들 보시면 네. 요거 딱 아시는 거죠. 네. 사진 보시면은 저 왼쪽에 보시면은 드라이라고 적혀 있는 사진이 건성 황반 변성 사진이고요. 예. 거기 가운데 보시면 노란색으로 조금 침착물이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루젠이 되겠고 그 네. 밑에 사진이 이제 눈 CT 사진이거든요. 네. 그렇게 노란 이게 또 회색깔로 올록볼록 올라와 있는 게 이제 드루젠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 옆에 사진 이제 제가 외시라고 적어놓은 게 습성 노년 황반 변성이고요. 옆에 사진과 다르게 뭔가 볼록한 것이 하나 튀어나와 있고 그 옆에 새까맣게 물 같은 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신생혈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새까만 것이 그 신생혈관에서 나온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외탄, 물 같은 성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정면 사진을 보시면은 그거 출혈도 약간 있고요. 신생혈관에서 발생한 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부분을 이제 다 치료를 하시면 이제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고, 네. 예, 운이 좋으면 이제 시력 회복도 다 되시는 네, 거고. 시력 회복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어떤 예. 분들은 치료가 잘 되면 중심 시력도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망막 박리로 한번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리 벗겨진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망막에 구멍이 생기면서 네. 그 눈 안에 있는 유리체와 같은 안에 있는 물 성분 같은 것들이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망막이 떨어지는 질환이고요. 예. 쉽게 말하면 저희가 뭐 집에 벽지를 붙여놨는데 예.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네, 툭 떨어지는 그렇죠. 저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보통 같습니다. 한쪽이 찢어지거나 하면 네. 그 구멍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점점 벌어지다가 네. 툭 떨어지는 그렇다고 그런 일이 보시면 생긴다는 네. 거죠. 그게 망막박리다. 네. 이것도 선생님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가장 응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열공 망막 박리라고 해서 예, 망막이 찢어지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떨어지는 게 열공 망막 박리고요. 예. 그것 이외에도 이제 당뇨가 심해가지고 비정상적인 막들이 생기면서 망막을 잡아당기면서 떨어지는 것을 이제 견인 망막 박리라고 하고 예, 다른 이유로 이제 망막 밑에 혈관 이상이 생겨서 예. 그런 혈관 속의 이상 성분들이 망막 밑에 스며들어오면서 물이 차면서 떨어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장액성 망막 박리라고 부르는데 네. 저희가 수술적 치료가 급한 것은 열공 망막 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성 망막박리가 조금 시급한 질환인데 야. 구멍이 나면서 그 안으로 이제 벽지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망막이랑 뒤쪽 벽이 이렇게 벌어진다. 네. 그게 이제 열공성. 열공 망막 박리. 견인성은 이렇게 이제 유리체가 이렇게 막 잡아당기는 그런 건가요? 대부분은 유리체라기보다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서 뭐 출혈 같은 게 생기면서 유리체와 망막 사이에 비정상적인 막들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망막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예. 당기면서 생기는 걸 견인 망막 박리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진이 있는데 뭐 제가 봐서 알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예. 그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예. 이제 열공 망막 박리에서 아래쪽에 구멍이 있으면서 이렇게 신경이 붕 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예. 그 오른쪽 옆에 사진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해서 예. 그 망막 열공을 레이저 치료를 하고 저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눈에 가스 공기방울을 좀 넣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쪽에 약간 공기방울 같은 것도 보이실 거고 네.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다른 게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황반이 침범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저 상태에서는 수술만 잘 되면은
시력 저하가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예. 근데 아래 사진 같은 경우에는 황반이 침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망막이 유착, 제자리에 잘 돌아가더라도 네. 중심 시력 저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황반에 이상이 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굴곡되어져 보이는 게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급한 질환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벽지가 망막이 떨어져 나왔어요. 네.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딱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비문증, 없던 비문증이 대부분 생기고요. 예. 방리가 된 망막은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가 커튼 치듯이 새까맣게 가려 보이게 되거든요. 시야가 이렇게 커튼 친 네, 것처럼. 한 부위가 새까맣게 가려 보인다고 많이 보십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망막이 인식하는 것과 보는 것을 좀 상하 좌우가 반대로 인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아래쪽이 새까맣게 보인다고 하시면 사실은 위쪽 망막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만약에 위쪽이 새까맣게 보인다고 하시면 아래쪽 망막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뭔가 까만 게 생겨서 네. 이렇게 안 보인다. 네, 커튼처럼 가리면은 일단은 빨리 병원에 오셔야 빨리 됩니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부위과에 가렸단 말은 황반이 침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위가 가리기 전에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튼이 중앙까지 내려오기 전에 빨리 오셔야 네. 된다. 예.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왔습니다, 선생님. 치료를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게 벽지가 떨어졌으니까 네. 벽지를 붙이시는 게 치료일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공막 돌륭술, 뭐 유리체 절제술, 뭐 기체 망막 유착술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네. 수술 방식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 나든가 연령, 뭐 전신 컨디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수술 방법 뭐 돌륭술요? 네, 공막 돌륭술.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막 돌륭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저희가 흰자라고 부르는 공막 네. 바깥에 실리콘으로 된 밴드를 저희가 이제 봉합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꾹 망막 열공이 있는 부위에 네. 정확하게 실리콘 밴드를 대서 밖에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눌러주면서 이제 구멍을 막는 방식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벽지를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벽을 눌러서 네. 이렇게 붙여준다. 네. 뭐 어떻게든 붙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게 돌륭술. 네, 공막 돌륭술입니다. 예. 또 뭐가 있어요?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것은 이제 눈 안쪽에서 수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 눈 안쪽에 기구들을 넣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구멍을 망막 열공을 찾아서 네. 그 망막 열공에 있는 아까 물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물을 빼내주고 네. 레이저 구멍 주변에 레이저 치료를 해서 예. 단단하게 붙여준 다음에 예. 대부분 그 상태에서 바로 뭐 물 같은 걸 넣으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네. 레이저 치료가 해서 뒤에 조직과 유착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유착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가스라든가 실리콘 기름을 넣게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수술이 유리체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걸 이렇게 네. 넣어서 그 이제 떨어져 나온 벽지를 망막을 이렇게 붙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눈 안구 안으로 그 기구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기구들은 대부분 깔끔하게 소독이 돼 있고요. 예. 대부분 일회용, 모든 제품이 일회용입니다. 엄청 남들한테 가늘고. 네, 가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눈 안에 뭐 그런 기구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건 없고요. 예. 그리고 뭐 그런 기구들 때문에 망막 조직이 손상을 받거나 그렇게 저희가 수술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떨어진 이 망막을 이제 다시 붙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밖에서 뭐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네. 그 레이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쏘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밖에서 이쯤에서 이렇게 쏴요? 저희가 수술할 때 쓰는 레이저는 기구 안에서 기구가 눈 안으로 들어가서 예. 열공 주변에서 하고요. 예. 만약에 망막 박리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네. 열공만 있는 경우도 레이저 치료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각막 눈앞에 레이저용 콘택트 렌즈를 하나 붙이고 예. 레이저 치료 기계를 통해서 예. 밖에서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네. 그렇게 좀 레이저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 네. 그러면 빨리만 오시면 시력 회복도 다 되고 아까 그 커튼 그것도 네. 이제 제껴지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오시면 이 커튼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황반을 침범하게 된 경우에는 중심 시력 저하 예. 그리고 굴곡되는 증상이 나타나시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그 망막이 떨어졌던 부위가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이전과 비교해서 약간 흐리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빨리 오셔야 되고, 그래서 건강하실 때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망막 박리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성 망막병증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진단 받자마자 안과부터 일단 보내시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저희가 이제 당뇨를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형 당뇨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네.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뇨를 진단받은 시점에서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합병증이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당뇨를 진단 받으셨다면은 무조건 일단 1차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이외에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검진 기간은 조금 네.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건식, 습식처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당뇨 망막병증은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과 증식 당뇨 망막병증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예. 이 증식이란 말이 아까 말씀드린 신생혈관입니다. 그거 안 좋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신생혈관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음. 증식과 비증식을 나누게 되고요. 예. 신생혈관이 생겼을 때는 유리체 출혈이라던가 견인 망막박리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예.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건성, 습성도 습성이 안 좋고 비증식과 증식 있으면 증식이 안 좋은 거네요. 조금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치료도 빨리 받으셔야 네. 되고. 자, 그러면 일단 또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 이게 이제 당뇨성 망막병증은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네. 저 보시면은 네. 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를 진단받으신 거 조금 됐는데 제가 관리를 좀 제대로 안 하신 분이고요. 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 네, 저 왼쪽에 보이는 쉽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사진은 일반적인 안저 촬영, 예. 광각 안저 촬영을 한 것이고 네. 오른쪽에 새까맣게 보이는 사진이 혈관들인 네, 거죠. 혈관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 촬영을 한 것입니다. 예. 저기 보이면은 가운데는 좀 혈관이 촘촘하게 있는데 주변에는 새까맣게 돼 있는 것은 그 주변 혈관이 당뇨로 인해 다 파괴가 되어 있고요. 아하. 그리고 그 하얀색과 검은색 경계 보면은 조금 하얗게 좀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없어야 될 신생 혈관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저 환자분은 증식 당뇨 망막병증 상태이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치료해야 되는. 네. 네. 특히나 또 어. 밑에 이제 눈 CT 사진을 보시면은 예. 가운데 황반 부위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뇨 황반 부종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원래는 오목하게 들어가야 네, 하는데 중간 부위가 오목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부어 올라서. 부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분은 이제 아주 급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네.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저분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혈관 억제하기 위해서 네. 주변에 레이저 치료도 하면서 네. 황반 부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습성 노년 황반 변성에서 사용했던 예. 눈 주사를 똑같이 맞습니다. 예. 황반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네. 저분은 레이저도 하고 눈 주사도 맞고 그런 네. 식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벌써 지금 치료 옵션이 몇 개가 벌써 나왔는데 네. 선생님 그럼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이미 한 10년, 15년 정도 당뇨 치료를 받았었던 분들은 거의 다 뭐 19 정도는 이미 당뇨 망막병증을 갖고 계시는 걸로. 당뇨가 있는데 조절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예. 시간이 조금 유병 기간이 오래되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에서 합병증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나 눈에 가장 먼저 합병증이 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10년, 15년 되시면은 적지만은 심하진 않지만 대부분 당뇨 망막병증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 이미 뭐 약 먹으면서 당뇨 조절 잘 되고 지금 잘 보이는데 뭐 하셔도 망막 검진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미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진행이 됐다면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 그럼 선생님 당뇨 망막병증은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네, 저희가 치료를 하는 당뇨 합병증은 아까 말씀드린 증식 당뇨 망막병증 상태가 되면은 예. 신생혈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억제시켜주기 위해서 레이저 광응고술이라는 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되고요. 예.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당뇨 황반 부종 같은 경우는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 환자에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당뇨 황반 부종 같은 경우에는 당뇨 망막병증의 단계 상관없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대부분 눈 주사를 맞습니다. 예. 눈 주사를 맞고 그 이상혈관의 위치에 따라서는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증식 망막병증이 되게 심해진 경우에는 신생혈관이 부서지면서 네. 유리체 출혈이 생길 수도 그렇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견인 망막박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아까 눈 안에서 하는 수술, 네, 네. 그것을 통해서 피를 제거하고 좀 비정상적인 막도 제거하고 레이저 치료도 조금 추가하는 그런 예.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당뇨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연차가 이렇게 길어질수록 이런 합병증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여러 번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당뇨 황반 부종도 아까 말씀드렸던 습성 황반 변성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주사를 계속 맞아서 예. 그 부어 있는 황반의 상태를 개선을 시켜줘야지 시력 저하,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막을 수가 있고요. 예.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 하고 나서도 계속 신생혈관이 발생해서 유리체 출혈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레이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보기로 한 망막 질환들은 대충 정리를 하고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고도 근시가 옛날에는 그냥 두꺼운 렌즈 안경 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은 라식 라섹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후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근시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축성 근시라고 해서 눈이 앞뒤로 길어져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안구가 네. 이렇게 앞뒤로 길어진다. 네. 계란 네. 모양으로. 네. 예, 예. 계란 모양으로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의 근시는 특히나 아시아나 우리나라 계통에는 대부분 근시분이시기 때문에 요래 아홉 네. 다 근시잖아요. 3디옵터, 4디옵터 이 정도 근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안구 길이가 거의 30mm 가까이 되고 예. 안경 도수가 10이 넘어가시는 아주 고도 근시 환자분들은 눈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벗어나서 네. 그 황반 부위가 밑으로 축 처지게 되는 후포도종이라는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고도 근시 때문에 실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망막 얘기하고 황반 얘기했었는데 고도 근시가 황반에도 영향을 미칠 네. 수 있네요. 저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예. A가 만약에 정상적인 그림이면은 B는 단순하게 근시 때문에 눈이 앞뒤로 길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C 그림에 보시면은 맨 뒤쪽에 뭔가 볼록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포도종이라는 것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예. 저런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고도근시성 망막병증, 황반변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망막도 얇아지기 때문에 예. 실명을 하실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건강검진 눈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어떤 간격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50세 이상인 분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근처 안과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검사를 받아서 예. 다른 질환이 없나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위험 요소 만약에 제가 당뇨가 있거나 고도근시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외상이 있다. 예전에 눈 수술을 조금 받았다. 네. 이러신 경우에는 6개월 정도는 가서 한 번씩 예. 좀 진료를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 받으실 때 안과 검진도 꼭 받으셔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